자, 오늘도 사회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됐지? 뭐뭐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 지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뭐뭐는 뭐뭐는. 근데 1문단을 봐봐. 지금 1문단에는 딱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하나밖에 없어. 맞지? 위원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기 위해 자, 목적과 수단. 됐어?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위해 목적과 이것을 위해 규제하는데 그것을 위해는 예와 예를 활용한다. 그럼 뻔해. 지금 1문단에서 이 두 개를 제시했다는 건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보여져.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일단 요 두 개라고 보여지고, 자, 2문단을 가자.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얘기는 공정거래법이야. 그러면 자, A지? 자, A는 이렇게 딱 끊어보면 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공정거래법이네. 근데 봐봐. 다음에 문장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그러고 있지. 이게 정의 내린다 그랬잖아. 그럼 이 단어가 어렵다는 거야. 나도 이상한 게 뭔가 가격 유지 행위는 알 것 같거든.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근데 재판매 좀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지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사회지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법과 경제지문이 주를 이루잖아. 요건 우리들의 사회적 상식이 주로 따라. 그래서 그 단어만 보면 대충 느낌이 오는데 요런 단어, 자, 기억에 해당하는 요 단어 잘 아느니까 정의를 주는 거거든. 그럼 자, 이 행위의 핵심을 봐봐. 알았어? 어디에? 여기까지 끊어져 있거든. 그러면 이 정의가 되게 길어.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만 잡아보자. 자,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자, 주체가 누구야? 그래. 이런 게 주에. 누가, 그지? 누구에게. 사업자가, 그지? 상대방 사업자, 거래인 상대방 사업자 또는 단계별 사업자에게. 누가?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자, 봐봐. 중에 정해서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범위에 그 밖에 구속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래. 그럼 이제 핵심은 뭐야? 주체, 누가 누구에게. 이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행위가 뭐야? 바로 정해서 또는 강제해서 또는 구속해서. 다 어때? 비슷한 단어지? 유사한 단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정하거나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 같아. 됐어?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자, 거래 가격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자, 네 가지나 포함돼. 건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자, 조건문이네. 조건문 그 행위에 해당한대. 됐어? 그럼 크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뭐야?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정하거나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붙이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을 강제성 있게 적용하면 무조건,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야. 자, 그다음 보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자, 이건 기억을 받았으니까, 자, 다시 이제 받아보자. 기억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 자유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를 제한하네. 그렇지. 봐봐 얘들아. 구속 정해지는 것과 자유가 서로 단위어 관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해. 그지? 자세히 야, 사업자 간에 뭘 해야 돼? 자유롭게 경쟁해야지.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제한하잖아. 그래서 지금 기업은 이런 걸 제한해. 그래서 뭐도 효율성도 저하시켜.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즉 기억을 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아. 부정어. 그러나 뭐는 시정명령, 과징금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다만 공정거래법이 아까 뭐였어? 라지 A였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자, 부정어가 나왔지. 나대의 법.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뭐야? 한마디로 출판된 저작물은 대상이 아니네. 이게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 맞지?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자, 비교격 나왔어. 소비자 후생 증대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 또 조건문이네. 허용이 되네. 뭐가 허용이 돼? 기억이 허용이 돼. 그렇지? 그 이유는 사업자가 단 입증해야 돼.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돼. 자, 우린 여기서 잘 봐. 세 번째 문단은 뭐야? 기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럼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문단은 라지 A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 구속, 강제, 정함, 이런 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야. 이건 금지돼. 세 번째 문단. 그러면 기억의 행위는 왜 지금 금지돼? 요런 특징.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고 효율성을 저하시켜. 알았지? 단, 뭐야? 예외가 있지. 뭐, 여기에 출판된 저작물, 그 다음에 허용되는 건 폐해보다는 뭐가? 효과가 더 큰 경우.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문단까지 끝났어. 자, 이제 다음 B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번째 문단엔 드디어 라지 B가 나왔어. 자, 표시 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아,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잘 생각해봐. 이거 상식 아니겠니? 부당한데 금지해야지.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문단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대. 재판매 가격 유지가 뭐지? 정의 내려줬어. 자, 근데 세 번째 문단은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대. 부당한 광고란 정의 내리지 않고 바로 광고는 가고 있지. 그치?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그치? 한마디로 뭐야? 광고는 보호받는 거야. 하지만 당연히 부당한 광고는 안 되겠지. 그게 뭐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다든가 거짓한다든가 가장한다든가 은폐한다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 상식.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 우리의 뇌는 지금 뭐야? 제한된 정보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잖아. 그 양에서 이런 상식은 일단 제끼라고. 그럼 자, 다음 봐.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가징금 부항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야, 이게 중요하네. 아까 봐. 시정명령, 가징금 부과, 형사처벌 대상 그랬잖아. 아까 뭐하고 달라? A하고 B가 달라. 이게 구별돼서 십자가가 보이면 니네들의 실력은 좋아지는 거야.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B에 한해서는 형사 처벌이 들어간 게 달라. 됐지?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보자. 추천 보증, 다섯 번째 문단이니 벌써? 다섯 번째 문단이네.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자, 뭐가 중요해졌대? 중요한 게 중요하잖아. 뭐, 부당 광고. 아까 이거는 여기 있었지. 부당 광고라고.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 보증은 사업자 의견이 아니라, 자, 뭐라고? 나대의 법피. 그러니까 누구는 거 아니야? 사업자의 의견이면 안 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추천하고 보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업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거야. 그러므로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됐지? 장점을 알리거나 권장이야.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 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자, 부정어가 나왔어. 그러면 부당한 광고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 봐야 되고 사실에 부합해야 돼. 다음에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해. 그러면서 추천 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명시해야 된다. 알지 얘들아? 우리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 뒷광고라고 하나? 이 뒷광고 할 때, 그지? 마치 자기가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면서도
마치 몰래 진짜 좋은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명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유튜브 같은 데서 자기가 마치 뒷광고 하면서도 경험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 그래갖고 많이 철퇴를 맞기도 했지. 자, 요게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위에 두 가지 지침에서만 두 가지 두 심사가 있었어? 그럼 한번 올라가 보자. 난 구분된 걸 몰랐는데 두 심사 지침이 뭐지? 아, 여기 있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광고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심사 지침. 두 가지였네. 그럼 요거 하나, 둘. 이제 뒤늦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항상 분류가 되면 뭐였지 하면 돼. 두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란 또 정의 내렸어.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제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이용 후기 광고란 뭐라고 얘들아?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하는 거. 그렇지. 얘들아, 모든 광고에는 잘 생각해봐. 그지?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왠지 고개 끄덕이잖아. 그래서 주변 이웃이 말해주면 훨씬 더 그게 사고 싶고 이용하고 싶잖아. 바로 그게 이용 후기 광고네. 자, 그럴 때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당연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상식. 근데 반면 나왔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반면, 비해, 금지. 세 가지가 나온 뭐야? 십자가가 사용되어야 된다 그랬어. 자, 오른쪽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보자. 자, 그러면 반면이야.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뭐라고 그래?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게 되는데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봐. 유리한 이용 후기와 불리한 이용 후기가 나뉘지. 됐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나눠볼까? 그래, 알파와 베타로 해보자. 알파와 베타. 그러면 뭐가 중요해? 베타가 중요하지. 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불리한 이용 후기는 뭐야? 비공개 또는 뭐야? 삭제를 한대. 이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자, 조건문 나왔어. 그러면 자, if 뭐라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원래는 너네들 독해할 때 이거는 할 필요 없어. 그지? 이거만 하면 돼. 근데 나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걸 해봤어. if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대. 아하. 그럼 얘들아,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이건 뭐야? 부당한 광고가 돼. 이런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대. 와, 재밌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그렇겠지. 잘 생각해봐. 비공개하고 삭제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거를 했다가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삭제하지는 대신 고소할 수가 있네. 됐지? 이때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을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뭐 할 때 인정받는다면 조건문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가 않는다. 와, 재밌다. 됐지? 그래서 요 부당한 광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됐지? 자, 그러면 지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4번부터. 먼저 자, 부정설문지야.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끊어놓고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잖아. 그지? 그럼 이거 아까 기억이었던 걸로 기억나거든? 형사처벌 그랬잖아. 기억에는 자, 부당한 광고 행위는 아까 뭐하고 관련됐지? 라집이랑 관련된 행위잖아. 그리고 요거는 라지 A랑 관련된 행위잖아. 이때 얘는 뭐야? 형사처벌의 아까 차이가 아까 십자가. 그래. 요렇게 있었네, 아까. 그지? 그러므로 1번 선택지는 적절하네. 2번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그랬지. 그럼 자, 뭐야? 강제가 해당하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네. 그지? 이때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처리한다. 아까 이거 조건에 있었지? 예, 좋아. 자, 다음 3번.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아까 얘들아, 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 게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정당성 인정받는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뭐야?
지가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이 아까 여기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다 그지? 여기 있네.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지? 그래서 3번도 적절하네. 4번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 보증은 심사 지침, 아까 심사 지침이니까 알파, 베타 지침이잖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아까 이거 이런 내용 있었지. 그럼 한번 아까 보자. 부합해야 한다. A, B 여기 있다. 자, 여기서 보자. 아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네. 얘들아. 경험적 사실, 이거 색깔 좀 달리해서 한번 해볼까?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돼. 근데, 잘 봐.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할 때는, 자, 이번엔 전문적인 거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돼. 그지? 자, 그럼 됐지? 그럼 여기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 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된대. 얘들아, 잘 봐. 지금 아까 내용이 A의 내용은 스몰 a였고 라지 B의 내용이 스몰 b였다고 한번 사례를 들어보자. 예를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일 때 A는 스몰 b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리지? 봐, 내용이 경험적 사실과 전문적 지식은 서로 라지 A, 스몰 a 관계가 달라지고 있잖아. 이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답 4번. 됐니? 자, 다음에 거래. 자, 출판물, 저작물. 이거 아까 예외 사례였지. 그러니까 예외 사례인가 더 기억나지 않니? 그지? 요게 이제 니네가 단기 기억으로 생각나야 돼. 왜? 예외 사항이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대. 자, 지정이 뭐야? 아까 말하는 기억. 재판매 가격 유지 가능하지. 좋아. 자, 다음에 5번 가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야. 먼저 기억은 가보자. 기억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제 제한의 폐해보다. 자, 둘을 비교하고 있네. 작은 경우에 허용이라고 그랬잖아. 반대네, 반대. 그지? 얘가 더 큰 경우에 허용되지. 자, 반대니까 허용되지 않겠지? 다음에 2번. 기억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야, 생각해봐. 자유를 제한하니?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지? 한마디로 자유를 주기 위한 거지.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목적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을 없애기 위한 거야. 반대야, 이것도. 그지? 그래서 제한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은 3, 4번이 니은이길래 5번부터 갔어. 기억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까 주체가 기억은 뭐였니, 얘들아?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잖아.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1, 2번은 틀린 것 같아. 자, 이제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에 대한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잖아. 얘들 아까 니은에서는 광고는 어디에 해당하지? 여기 있다. 이용후기 광고잖아. 광고에는 아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지? 여기 표시광고법 B에 해당하는 데에서는 뭐가 있니? 그지? 광고는 이제 표현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는 다 보호받는다 그랬어. 알았어? 부당 광고를 제한받는 거지. 내 말 이해되지? 당연한. 그러므로 4번 봐. 니은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고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아. 보호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게 아니야. 됐지? 자, 4번 가. 니은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걸 포함하지. 말이 왜 이렇게 씹히냐?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정어지? 자, 그러면 아까 이용 후기를 봐봐. 이용 후기 광고란 뭐라?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하는 광고잖아. 그럼 그 정의에 나와 있다시피 뭐야? 이용 후기 광고란 뭐야?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사업자가 직접 작성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이용 후기 광고가 아니지. 그러므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맞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6번. 자, 보기 문제네. 자, 보기 문제인데 한번 보자. 먼저 뭐 없이 접근해보자. 보기 없이 접근해보자. 갑이 A 상품의 품질을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 목적 삭제하는 대신. 자,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야 삭제해도 안 되고 비공개해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는데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야 부정설문지잖아. 그러면 삭제해도 안 되지만 비공개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 맞지? 그래서 1번 선택지는 보기는 없이 맞아. 근데 봐봐 이거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건 내가 봤을 땐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봤을 땐 맞아. 말이 좀 꼬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2번 갑이 박땡땡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 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 보증하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이네. 자 조건문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 자 얘들아 한번 보자. 광고했어. 근데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어. 그럼 이건 뭐야? 거짓 아니니? 그럼 거짓이라면 당연히 부당한 광고 행위죠. 그러니까 제재를 받겠지. 자 다음에 3번. 자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했다. 요거 지정했다는 건 지금 기억 얘기 같아.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대.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제재를 받지 않는데. 얘들아 자 봐 아까 지정하며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도 못했어. 가격을 지정했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어. 단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예외에 들어갔니? 출판물인가 뭔가 하고 뭐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는 허용이지 않았니? 권장 소비자 가격? 선생님은 기억나는데 너희들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번 해결해 보자. 아까 권장 소비자 가격이 어디 있었나? 자, 요 기억에 있고, 자, 기억 여기 있지. 여기에 권장 소비자 가격 여기 있네. 이라도 강제성이 인정되면 행위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지? 얘는 가격을 지정했고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제재받아야 할 조건이 다 갖춰졌지. 그러므로 3번은 답이 틀렸어. 됐지? 자 4번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이 해상페이지 A 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 후기를 게시했다면 그지?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까 명시해야 된다고 했지? 5번 병이 A 상품을 직접 자 이건 직접 사용했네. 그 다음에 결점을 제시했어.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래. 이거 아까 공공의 취지가 있잖아.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네. 됐지? 자 다음 7번의 답은 1번. 여기까지였습니다.